야, 근데 우리는 저 세이브존 건너 쪽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니야? 나갈 수도 있었잖아. 그게 맞는 거 아니었어? 에스컬레이터가 없어서 아, 저 건너편에는? 이거? 얼마 전 친구가 얘기를 하자면서 오랜만에 저를 불러냈습니다. 그 친구는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좋은 회사에 다니고 있습니다. 한 직장에서 20년 이상을 근무했기 때문에 회사에서 위치도 꽤 높습니다. 그 친구는 어릴 적부터 공부도 잘해서 좋은 대학에 좋은 직장까지 순탄하게 얻게 됐고, 안정적인 직장 때문에 결혼도 일찍 해서 친구들 중에서는 자식을 가장 빨리 키우기도 했습니다. 고민 하나 없을 것 같은 이 잘 나가는 친구가 갑작스럽게 뭘 좀 물어볼 게 있다고 했습니다. 우린 조용한 술집을 찾아서 안에 들어갔고 구석에 앉아서 조용히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가벼운 대화를 나누면서 한 잔 두 잔 술을 마시다가 친구가 저에게 물었습니다. 넌 요즘 어떠냐? 진지하게 묻는 거야? 진지하게. 어떤 게 궁금한데? 우리도 이제 중년이잖아. 수입이 앞으로도 안정적이었으면 좋겠는데 난 요즘 자꾸 불안한 생각이 들어서 말이야. 그래서 너는 어떤지 그걸 묻는 거야. 아, 수입. 나는 나름 안정적인 머니 파이프를 여러 개 만들어놔서 그 중에 하나 망가진다고 해서 크게 불안하거나 할 건 없지. 물론 나도 처음에는 돈을 끌어오는 머니 파이프가 하나였을 땐 그게 망가지면 잠이 안 올 정도로 불안하기도 했었어.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이제 나도 꽤 견고해진 것 같아. 너도 알겠지만 난 이 업계에서 활동도 많이 해서 강의도 많이 하고 펜션 컨설팅 때문에 지방 다니라 정신 없잖아. 지방에 다니는 김에 시간 될 땐 투자할 땅도 보러 다니고 있어. 그리고 펜션까지 운영하고 있으니까 안정적인 머니 파이프는 더 늘어났지. 17년 전인가 18년 전인가 펜션도 처음 시작할 때는 불필요하게 투자를 해서 수익도 제대로 못 만들었었는데 이젠 다양한 숙소를 여러 번 운영해보면서 경험을 쭉 쌓으니까 나름 정말 견고해진 것 같아. 이젠 정말 어떻게 해야 할지 나름 체계가 잡혔지. 아 맞다. 너 펜션도 운영했었지? 어때? 펜션은 돈이 좀 돼? 돈도 꽤 되지. 물론 내가 지금 하는 여러 사업에 비한다면 큰 수익을 버는 건 아니지만 솔직히 말해서 아이들 다 키우고 난 후에 부부 둘이 펜션에 살면서 운영한다면 치킨집 같은 요식업을 하는 것보다는 훨씬 낫다고 생각해. 물론 사람에 따라 상황은 다르겠지만 내 생각엔 괜찮다고 생각해. 인터넷에서 보면 펜션 하지 말라는 이야기도 많던데 안 좋은 거 아니야? 우리나라에 경쟁이 치열하지 않은 사업이 있냐? 다 똑같아. 펜션도 치열한 여러 사업 중 하나일 뿐이야. 하지만 치열한 경쟁 속에서도 열의 하나는 살아남잖아. 어떤 사업이든지 10% 안에 들어가면 된다고 생각해. 내가 볼 땐 치킨집이나 펜션이나 똑같다고 생각해. 그래? 그럼 내가 만약 은퇴를 한다고 가정하고 생각해보자. 치킨집이 좋을까? 펜션이 좋을까? 넌 이런 질문 많이 받아봤을 거 아니야? 그런 질문 많이 받아봤지. 그런데 솔직히 말해서 이런 질문에 대한 답은 함부로 말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 먼저 전제는 이거야. 치킨집이고 펜션이고 둘 다 경쟁이 치열하다는 거야. 뭐 그렇게 따지면 학원이나 술집, 카페, 카센터, 병원 경쟁이 치열하지 않은 사업이 없지. 아무튼 사람마다 갖고 있는 꿈도 다 다르고 각자 잘하는 것도 다 달라. 5천만 원이면 한 해 동안 행복하게 살 수 있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을 테고 적어도 1억은 있어야 1년을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 그런 개인적인 기준을 제3자가 정해줄 수는 없지. 그렇기 때문에 한 무리의 사람들한테 하나의 편향된 길만 옳다고 말하는 건 우매하다고 생각해. 그 무리 안엔 다양한 사람들이 있을 거야. 그 중에 운동신경이 뛰어난 사람들도 있을 테고 운동신경이 매우 부족한 사람도 있을 테고 누구는 미적 감각이 뛰어난 사람이 있을 테고 미적 감각이 너무나도 떨어지는 사람들도 있을 거야. 그런데 마이크를 손에 든 전문가라는 사람이 청중들한테 이렇게 말하면 어떨까? 자, 제 말 좀 들어보세요. 운동에서 프로가 되지 못한다면
나머지 대부분은 고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운동선수가 되려고 노력하지 마세요. 이렇게 마이크를 든 사람이 개인적인 생각을 말해버리면 이게 정답이라고 할 수 있을까? 그 무리들 속엔 분명히 뛰어난 운동 감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렇다고 미술을 배우면 미술 작가가 될 수도 있고, 작가가 안 된다고 하더라도 회사의 디자인부에 취직할 수도 있으니까 운동보다 미술을 배우는 게 미래를 위해서 더 낫다고 말하는 것도 바른 답이 될 수도 없을 거야. 너무 진지했나? 정말로 음식점이 펜션 사업보다 나을 수도 있어. 작은 음식점은 적은 자본으로 창업할 수도 있고, 하루에 15만원씩만 순수익을 만들어낸다면 월 450원 벌 수도 있어. 1년이면 5천만원 정도를 버는 거네. 뭐 나름 나쁘진 않겠지만 내 생각은 좀 달라. 만약 펜션 하나를 창업하는데 음식점을 차리는 정도의 비용이 들어간다면 펜션 사업도 나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해. 그리고 연순 수익 7천만원에서 1억 정도를 벌고, 거기에 더해서 겨울에 3-4달은 일하지 않고 쉬거나 여행을 해도 된다면 음식점을 차리는 것보다는 훨씬 낫지 않을까? 작은 음식점을 하는 친구들을 좀 아는데 월 300에서 400만원 정도를 벌려고 낮부터 밤 12시가 넘는 시간까지 열심히 음식 만들고 배달하고 쉼없이 일하더라고. 쉬는 시간도 별로 없어 보였어. 이렇게 보면 펜션이 더 나은 것 같기도 하고, 안 그래? 모두 장단점이 있어. 결정은 본인이 하는 거지. 그런데 왜 갑자기 그런 질문을 하는 거야? 그게 명태는 어떨까 고민 중이거든. 벌써 우리 나이가 그렇게 됐더라고. 회사에서 희망퇴직자 공지가 떴어. 근데 막상 회사를 나올 생각하니까 뭘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 솔직히 자신도 없고, 그래서 고민이 돼서 널 찾아오게 된 거야. 나 펜션이나 해볼까? 벌써 퇴직을 하라고? 왜? 회사 상황이 안 좋아졌대? 40대 중반이면 한창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무튼 펜션도 생각해본다고? 사실 펜션이 다른 일에 비해서 비교적 창업이 쉽긴 하지. 그런데 너무 성급하게 결정하지 마. 회사에서 직급이 뭐랬지? 부장이라고 했나? 부장이면 이제 병장쯤 단 거나 마찬가지네. 그런데 세상 밖으로 나와서 장사를 한다면 다시 2등병으로 내려와야 되잖아. 그나저나 펜션 사업하려면 돈이 있어야 될 텐데 얼마나 쓸 수 있는데? 주식 다 빼면 바로 사용 가능한 돈이 1억 정도? 만약 더 필요하면 아파트라도 정리해야지. 이 아파트 정리하면 4억은 좀 넘을 거야. 그럼 5억인데 펜션을 매수하거나 집을 지을 때 대출 같은 거 받을 수 있을 거 아니야? 그럼 적어도 10억짜리 펜션 하나 가질 수 있는 거 아닌가? 펜션을 임차해서 운영한다면 1억이 아니라 몇 천만 원 갖다가도 시작할 수가 있고, 매수나 신축을 해서 펜션을 시작한다고 해도 너가 가지고 있는 돈으로 창업이 가능하긴 해. 하지만 그래도 너 상황을 잘 파악해보고 결정해. 부동산 가치로 따진다면 펜션의 집가 상승률보다 아파트 집값이 올라가는 속도가 더 빨라. 그건 너가 알아서 결정하는 게 좋겠는데? 평소와 달리 친구가 너무나도 진지하게 고민을 털어놔서 나름 좋은 이야기를 해준다고 많은 시간을 함께 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돌아오는 답은 겁이 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날 저는 친구와 함께 꽤 씁쓸한 소주를 늦게까지 마시게 됐습니다. 이 친구와 저를 경주마와 사냥꾼으로 비교하려고 합니다. 내 친구는 어릴 적부터 괄목할 두각을 나타내면서 멋진 경주마가 됐습니다. 매일 회사에서 제공하는 좋은 영양제를 받아 먹어가면서 멋진 경주 트랙을 뜁니다. 먹이가 될 만한 작은 풀들을 찾아서 이동할 필요도 없고 사냥감을 찾을 필요도 없습니다. 다른 일을 할 필요 없이 오로지 경주 하나만 잘해도 숙식이 제공되고 순위 안에 들어오면 추가 보상도 제공됩니다. 그럼 내 상황은 어떨까? 남들이 인정해줄 만한 길을 제대로 가지 않았기 때문에 멋진 경주마가 될 수는 없었습니다. 안정적으로 숙식이 제공되지 않기 때문에 내가 살 길을 찾아야 했습니다. 경주마들을 부러워하면서 경기장 밖에서 작은 것들을 사냥했습니다. 처음엔 작은 곤충을 잡아먹다가 점점 사냥 기술이 늘어나서 토끼를 잡게 되고 사냥 실력이 더 늘게 되니까 사슴도 사냥할 능력이 생겼습니다. 이젠 자신감이 잔뜩 붙어서 언젠가는 호랑이도 잡아보겠다는 계획도 세우게 됐습니다.
시간이 흘러서 노련해지니까 사냥의 고수가 된 겁니다. 반면 경주마 친구는 나이가 들면서 점점 발이 무뎌지기 시작했습니다. 충분히 트랙을 달릴 수 있음에도 단지 순위권 안에 들어올 확률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은퇴를 시키려고 합니다. 결국 이런 은퇴를 하게 되고 경기장 밖 야생으로 쫓겨나게 됩니다. 물론 감각이 좋은 늙은 경주마들은 은퇴를 하자마자 경기장 밖에서 사냥을 잘할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거의 굶어 죽게 됩니다. 인생을 절반 정도 살아보니까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될지 방향이 조금씩 서게 됩니다. 진짜 세상은 경기장 밖이라는 겁니다. 경주마가 되든지 초보 사냥꾼이 되든지 결국에는 둘 다 경기장 밖으로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달리는 법이 아니라 경기장 밖으로 나오는 법을 익혀야 됩니다. 친구랑 얘기를 마치고 이제 잠깐 장을 보고 들어가는 길입니다. 뭐 만나서 뭐 좋은 얘기, 매번 좋은 얘기만 나눌 수는 없지만 또 이렇게 또 안 좋은 얘기를 들으니까 안타깝기도 하고, 그리고 또 저도 또 더 노력해야 되겠다, 열심히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 기분이 좀 그러네요 오늘. 아무튼 그 친구도 잘 됐으면 좋겠고, 오늘 조금 주말에 좀 친구가 잘 안 된다고 하니까 좀 우울하긴 하네요. 아무튼 그 친구도 힘내서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뭐 별로 특별히 할 건 없는데 그냥 혼자서 이런저런 얘기를 한번 그냥 해봤습니다.